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취임하고 기자실에 인사를 드려왔을 때 자주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인사 좀 해라. 그래서 뵙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양해한 점인지 모르지만 내가 좀 자주 무슨 있으면 모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내일 모레 그 벨기에 3박 5일 일정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계 러시아의 2027년도에 주권에 일치하는 문제 때문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실은 제가 7월 1일 날 취임한지 지금 해외 방문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9월 달에 유엔에서 열리는 기후 관련해서 제가 원톱2 연합의 아시아 태평양 의장을 맡고 있어서 회의 주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국을 했었고, 두 번째로 지난달에 유럽 네개국 방문을 해서 외자유치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5개 이상 이어 1,500만 불의 해외 외자유치의 MOU 체결 때문에 나갔습니다. 세 번째 나갔습니다. 간혹 저도 회식을 보고 다음이나 내일에 들어가서 혹시 기사 갖고 오는데 그런데 가끔 외국도 뭐 자주 나간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일 때문에 자주 나간다는 그런 부분은 저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여기 자주 나간다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말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외자유치하고 그러는데 화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돈 투자하는 사람이 어떻게 화상으로 MOU 사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왔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외국 나가게 되면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정말로 안 나가고 싶고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외자유치 때는 4개국을 5일 동안 방문하면서 하루에 아침에 매일 짐 싸서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3박 5일 기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집행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투표권을 가진 숫자가 23명입니다. 23명인데 이번에는 아마 의장을 맡고 있는 의장을 맡고 있는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이라 아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그런 직업이 전쟁 문제 때문에 우리한테는 특권을 이번에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2표만 얻으면 우리가 그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듣는 거로는 팽팽합니다. 팽팽한 그런 상황이라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지사나 아니면 다른 분을 내보내게 되면 또 이 실패를 하면 또 결국 적극적으로 지사가 안 나섰다고 얘기하고 또 제가 또 나가서 또 성공을 거두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실패를 보고 시사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또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또 비난할 수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20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가 충청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 수익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좀 득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좀 많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희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는 좀 득적인 측면이 좀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으로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충남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기회에 활용을 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분산을 해서 대전하고 세종하고 충북하고 저희 충남하고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손실적인 측면이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같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내하나다. 그리고 대부분 이 대학생들 이 하계 유니버시아대 대학생 경기, 대학 경기는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체육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께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기자분들이 도와줘야 이게 팽팽한데 우리가 유치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내가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부터는 혹시나 목소리만 여러분 뵀으니까 이와 관련된 그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질문이 아니고 구성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람들 후보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잖아요. 여기와 비교했을 때 충청권에서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게 있을까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그 학교가 90개가 대학교가 있고 그런 그 시설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조금 이 집행위원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충남도가 시설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렇지만은 그 첫째는 우리 충청권의 그런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주 하나인데 우리는 4개 시도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화합이나 아니면 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이 대학생 경기나 아니면 올림픽 경기나 다 이렇게 통합적인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우위다 이런 그리고 또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대한민국이 정부 지원을 강하게 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좀 우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교통 편의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우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90개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주는 넓지 않습니까? 거의 이렇게 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4개 시도라고 하더라도 다 30분 이내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남북 선수 저희가 뭐 어떤 이런 행사의 세계 평화라든가 이런 어떤 좀 더 글로벌한 어떤 인류 공영의 어떤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은 왜 남북 정책 국면이긴 하지만 뭔가 남북 대학생들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도 고려하고 계신 궁금하고 두 번째는 다른 현안이긴 한데 이번 죄송합니다. 이태원 3사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대응에 대한 어떤 평가와 함께 근데 책임론 이런 부분 어디까지만 책임져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두 번째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다. 첫 번째는 남북, 이건 뭐 평화와 그 다음에 화학, 교류 뭐 이런 측면에서의 이 세계 대학생들의 그 축제이기 때문에 성적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남북 간의 그런 대학생 교류나 참가 이런 부분들은 저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이 경쟁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에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주장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크게 강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치를 하게 되면은 세계의 그런 흐름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뭔가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태원 이 사고 문제는 저는 좀 있어서도 안 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좀 참담하고 좀 비통한 이런 사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저는 지금 첫째는 이 사태 수습을 하고 또 왜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원인 규명을 저는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책임질 사람 없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게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책임지는 것까지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사태의 그 원인 규명, 사고의 원인 규명이 정확히 밝혀진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재발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 예방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또 안전에 관련된 그런 매뉴얼 문제라든가 또 국민 인식의 그런 전환 문제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저는 논의를 통해서의 그런 앞으로 예방 대책이라든가 안전 관리 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 우리가 이 세월호 사고 때도 참 지금과 같은 그런 우리 국민들이 이 비통함과 그다음 참담함을 느꼈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로서의 그런 안전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선진국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이러한 그런 사고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8년이 지났나요? 8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인 그런 정쟁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흐른 부분이 없잖아 저는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의 또 이런 그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전환이나 아니면은 이 안전 예방에 대한 그런 매뉴얼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마련을 못했다. 그걸 우리는 좀 뼈저리게 좀 반성을 하고 이번에는 책임을 걸 확실히 갖고 난 다음에 또 이 안전 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식 전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덧붙여가지고 잠깐 네. 의대리 김정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너무 당연하고요. 책임도님을 만든다면 어디까지인지 지사님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거 확실한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부분은 제가 이제 육사 논산 이전과 관련돼서 이제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고 대통령도 만나시고 온 이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성우회 뭐 이런 분들 또 육사 관련자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야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원인 규명이 정확히 나온 다음에 저는 어디까지냐 그 선을 저는 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어디까지냐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만 책임을 물을 때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로 이 책임 묻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육사이전 문제는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이 성우회를 중심으로 그 육사 동문회들 그리고 육사 관련 그 조사자들 여기에서는 강한 반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사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녹록지는 않다.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또 앞으로 지난한 그런 그 일들이 있어야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접근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5일 날 저희가 육사 이전 관련돼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냥 국회 토론회만 가지면은 중앙 언론이라든가 또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관심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날 그 국회 소통관에서 또 기자간담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사 이전 유치의 당위성이나 육사 이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로드맵적인 그런 부분을 일단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초권 기자분들한테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런 그 반대를 하는 이 강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육사의 현 부지를 그 성지비수덕에 이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일정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지만은 성지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기념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그런 그 부분들을 뭐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면 된다. 꼭 성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아니면 뭐 이런 박해를 받고 아니면은 그런 사실은 이 종교적인 그런 부분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지에다가 다시 성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기리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지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모순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육군본부의 국정감사 때 육사 출신들의
그 의원들이 육사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맨날 동료 의원들이 했지만은 저는 그 논리가 모순이다 이렇게 봐요. 마치 그분들이 그 얘기하는 그 부분들은 안보의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군 출신들이기 때문에 강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 지금 이 현대전이 그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볼 때 그 비유한다면은 재래식 무기로 그 싸우려고 하고 재래식 무기 가지고 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그런 이 논쟁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안 했는데 제가 그때 보면 지금 현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래식 그 무기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일 때 의지는 좋지만은 약간 그 현실에서 너무 뭐가 쫓겨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육사는 육사가 있는 데는 지금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인의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이 훈련 중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사격 훈련도 그 육사 내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서울의 그런 육사가 계속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조차 얘기했지만 공사나 회사는 각 지역에 있고 또 미국인 뉴스포인트 같은 경우도 지방에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영국 뭐 이런 데도 다 지금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방에서 최신의 그런 시설과 그다음에 또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데로 가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육군본부와 공군 해군본부가 있는데 계룡의 그런 이 장성들을 보면서 육군의 간성을 키우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꿈과 희망을 갖고 또 거기에서 뭔가에 가까운 데서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또 모든 이 군 관련된 국방 관련된 인프라가 지금 이 논산 계룡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 인프라가 갖춰진 데 있어야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다른 데로 논리를 지금 더 정리를 하고 해서 강하게 이 부분을 추진을 해나가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육사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뭐 좋은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군님께서 육사가 이전되면 당연히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크로스와 같이 진행되는 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또 반드시 육사 위치를 충남 군산에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또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괜찮아요. 좀더 해. 육사 관련해서 지금 이제 논쟁이 육사 이전이 대통령 공약이 많다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님 입장이십니까? 육사는 공약이죠. 그리고 이 뭐 100대 과제질 뭐 예를 들어서 해서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후보인 입장에서 이 국민들한테 밝혔으면 그건 공약이죠. 그래서 공약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이 자체도 뭐 이런 논란도 원당치 않은 부분들이고요. 공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정단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지사님 미성국의 치약연구원 있죠? 네? 치약연구원인가요? 예, 치의학 연구원. 그 유치로 알고 있는데 네. 유치에 대한 공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은 오늘 오후에 또 이제 당진시에서 와서 여기서 이제 제2서울대교 조기건설에 대한 그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봅니다. 네, 치의학 연구원은 오늘 여러분들 학부에 그 대화의 시간이 끝나면은 지금 이제 MOU 체결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뭐냐면 천안시장님, 그 다음에 천안 단대 총장님, 그 다음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이 1위거든요. 임플란트계. 근데 1위인데 국기 회장을 먼저 임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단대 치과대학에서 오고, 그 다음에 이 치과 의사협회 회장께서 오시고, 그래서 관련된 이 분들이 서로 간의 그런 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일단 MOU 체결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천안에 그 치의학 연구원을 유치를 하겠다. 이게 이제 국립 유치인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제 한의학 그 연구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치의학에 대해서 일단 지금 시장도 커지고 또 치의학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이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고 저도 공약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명수 위원께 우리 충남도가 부탁을 해서 치의학 설립에 관한 법도 지금 법안도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단은 국회에서 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고 그런 생각을 갖고, 두 번째로는 이 치의학 연구원이 부산하고 어디 한두 군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건 공모나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없고 우리 천안을 받으셔야 된다. 오늘 과정 속에서의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서로 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은 장소는 대통령이 약속한 그런 사안을 공모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경찰 병원 그런 문제도 지금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 경찰 분원을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공모로 하는 게 타당하냐 강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되돌아가서 지금 정리가 되는 그런 지금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그런 공모나 아니면 경쟁 조차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왜 유리하냐 하는 그런 부분은요. 지금 단대 치대가 있고 또 단대에서의 그런 연구도 기관이 있고 단대, 그리고 42% 가까이가 되는 그 치의사들이 이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42%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대폭적인 그런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제일 적합한 곳이 우리 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의 이제 제2서해대교 문제는 오늘 분계 시의원들이 오늘 저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온다고 해서 오늘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당진 제2서해대교는 우리가 지금 당진에서부터 이 화성까지 우리가 연결하려고 하는 제2서해대교 그런 계획을 우리 부에서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또 민자에서 그 부분을 광명까지 연장하는 그 제2서해대교 지금 민자 유치를 민자고속도로를 지금 국토부에 시청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도 좀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민자들이 지금 많이 지금 시청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조금 절차를 좀 까다롭고 또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11월쯤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충남을 방문합니다. 충남 부청을 본인께서 방문하겠다고 그러고 또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그런 이 사업들 또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를 하고 또 기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죠? 화계대학 여쭤봐도 될까요? 화계대학 관련해서 네? 화계대학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렸는데 예. 스타트 지용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 경쟁력에서 미는 게좀 뒤처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추천권에 부족하고 필요한 시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또 프랑스 방문하시잖아요. 어떤 점 주로 마케팅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랑스는 뭐 국익적인 방문이 아니고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쪽 직항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면은 암스테르담이나 아니면은 네덜란드 아니면은 프랑크푸르트나 아니면 파리에서 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비행기 편이라든가 그런 일정들이 없어서 그 중에서 프랑스에서 오는 그런 시간이 그런 표밖에 없어서 프랑스 가는데요. 거기서 몇 시간 정도의 그 시간 여유가 있더라고요. 몇 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크게 벤치마킹을 충남 도가 해야 될 게 마땅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몇 시간 동안 한 대여섯 시간 정도가 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또 고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시설적인 그런 측면은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보고를 받고 한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같아요.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개 대학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쪽 같은 경우는. 그럼 90개 정도가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시설들이 국제 규격이면 다 가능하잖아요.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대학들이 그냥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대학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체육시설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또 각 시도마다 무슨 시설이죠? 전체가 쓸 수 있는 고설운동장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들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적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좀 뒤진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볼 때 집행위원들이 볼 때 좀 시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부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케이, 잠깐 마지막으로 우리 박 기자. 어제 농업의 여성단체에서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한 것처럼 뭐 무시한 상사가 아니라 저희 농업의 수당에다가 이렇게 같이 녹여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충남도의 입장을 지사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제 입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성 농업인들의 각시군 회장, 그리고 충남 여성 농업인회 충남 회장을 비롯해서 시군 회장들하고 지난 한 달 전 정도에 2시간 가까이의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여성 농업 그 바우처 이 부분은 매년 20만 원씩 주는 게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10만 가까이가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여성 농업 지금 농업인들한테 농업인 수당을 주는데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혼자 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가구는 80만 원을 주고요. 여성하고 남성하고 부부가 같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9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주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안에 여성들을 혼자 지더라도 80만 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부가 질 때는 또 부부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더 주고 있는데, 또 따로 20만 원씩 그 여성농업 바우처를 주는 건 좀 중복되니까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주는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만, 이 부분 주는 부분들이 또 하나는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그런 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뭐 어려우면 복지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가야지, 이거 농업은 분명히 산업인데 산업으로서 어떻게 이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할 때는 구조적인 부분과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농가들이 적정 규모의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앙정부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 조사 안 되고 그분들은 또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는데 어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농민의 분들이에요. 농민의 분들 중에서 여성 농민의 가입원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 그런 를 대표한 그런 단체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저것도 민주노총인가요? 거기서 얘기하는 어느 쪽에서 제가 어떤 데서 받고 그랬는데, 그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전체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반노동, 그 다음에 반인권, 이런 형식으로 지금 김태웅 충남 도정이 그렇게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노동계하고 그래서 지금 제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바꾼 것도 하나도 없고요. 또 정책이나 실책 하나도 바꾼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반노동이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일본 그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내가 지금 바꾸려고 시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위선 7기 도정에서 변한 게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이 도민들을 위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시간도 너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협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 아니요. 제가 자주 뵙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혹시나 제가 대언론관계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과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